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 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영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뮤지컬을 영화까지 했다라는 의미에서 최초 뮤지컬 영화 이런 게 붙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가지고 요게 아마 뮤지컬도 동일한 포스터가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만 봐도 많은 분들이 아 저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영웅이 개봉을 합니다. 언제 개봉을 하냐? 이번 주 수요일 12월 21일에 개봉을 하고요. 저는 요 개봉 당일 아침 10시 표로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고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시사회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언론 시사평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감독님은 윤재균 감독님이시고요. 윤재균 감독님이 어떤 분이냐? 요 분입니다. 저는 요 사진 보자마자 용감한 형제가 인상 순해지면 요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윤재균 감독님이 감독을 하셨던 작품은요. 처음에 데뷔작이 두사부일체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흥행을 했었죠. 두사부일체가. 그리고 거의 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조폭 영화의 홍수기의 그 시작점에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겠죠. 두사부일체가. 그다음에 색즉시공 요것도 굉장히 흥행을 했죠. 색즉시공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 이제 해운대 국제시장 이 두 작품이 전부 다 1100만, 1400만을 넘기면서 국내 영화 중에서는 역대급 흥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흥행세와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작품이긴 해요. 어떤 그 심파적인 거라든지 클리셰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해외 영화들의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좀 짜집기 해서 만든 그런 느낌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흥행 성적과는 관련 없이 좀 많이 아쉬운 이야기를 듣는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만, 1400만이라는 기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두 작품 모두 역대급 스코어를 낸 감독님이 제작한 뮤지컬 영화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동시에 해운대 국제시장에서 했던 그 심파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해 와서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옹호론들도 있고 비판론도 있어요. 비판론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 맥락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 옹호하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감독님이 필요하지 않겠냐. 어쨌든 그래 알겠어. 작품성에 대해서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존중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영화들 보면은 기껏 투자자, 제작사들 돈 끌어다 쓰고 손익분기도 못 넘겨서 피해를 입히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이 감독님은 어쨌든 간에 흥행은 하고 관객들도 어쨌든 간에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다. 요렇게 옹호하는 입장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 무시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이제 높이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사실 옹호론도 이해는 가죠. 들어보면은 작품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이 그 상업 영화라는 그 자본주의에 기반한 그 시장에서 아무리 작품성 좋아봤자 그 손익분기 못 넘기고 돈벌이가 안 되면은 다음을 기약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님은 어쨌든 간에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있으신 분이니까 그것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K 필름이 윤재균 감독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재균 감독님이 거의 모든 JK 필름의 영화들에 각본, 기획, 연출로 뭐로든 어쨌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JK 필름도 사실 이 윤재균 감독님이 대부분
관여를 하시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뭐 옹호론이나 비판론에 대해서 뭐 비슷한 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필요악 같은 존재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보러 갔을 때 만만한 영화가 제키 필름 영화야. 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히트를 친 공조 2 같은 경우도 아 그 온 가족이 극장나들이 할 때 '어떤 작품을 골라야 되지?' 그때 또 추석이었잖아요. 그죠? 추석 시즌에 '어떤 작품을 골라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뭐 공조 2 외에는 대안이 없기는 했죠. 확실한 건 봉준호 감독만큼이나 윤재균 감독처럼 하는 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이제 옹호론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주연 배우는 뮤지컬과 동일하게 정성화 배우님이 안중근 역을 맡아 주셨습니다. 정성화 배우님은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이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서 더 빛나는 분이시죠. 그 필모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특히 뭐 맨 오브 라만차 요런 데서도 많이 그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영웅 여기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레미제라블 네 이런 굵직굵직한 작품들에서 주연을 맡으시면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뮤지컬 영웅 이꼬르? 이꼬르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뮤지컬 영웅은 어쨌든 정성화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정성화가 안중근을 맡지 않았더라면은 이만큼 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었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근데 영화 시사회 후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도 똑같다." "영화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뮤지컬 원작을 안 보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체 원작은 어땠나요?" 네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영화화까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작품이었나요? 라는 그 약간 반감 섞인 의구심을 가지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고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고은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김고은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역할은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이 극을 위해서 창작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뮤지컬 영화 영웅이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을 후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부른 거를 그대로 녹음을 떴어요. 그래서 70% 이상이 그런 현장 녹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고은 배우님이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했다고?" 라고 깜짝 놀랐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그런 배우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요번 작품에서도 노래를 어떻게 부르실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배우님 필모를 보면은 은교 성공했는데 몬스터, 차이나타운, 협녀, 성남 변호사, 개춘할망 다 좀 그랬죠. 변사는 좀 호불호가 갈렸고 유래 음악 앨범 언택트도 쪼끔 반응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치즈 인 더 트랩 대박 쳤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도깨비는 뭐 말해 뭐 합니까. 뭐 완전 뭐 역대급 흥행을 불러일으켰는데 더킹에서 약간 삐끗했다가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2로 미쳐버렸죠. 예. 너무 작품도 재밌고 이 김고은 배우님의 매력도 잘 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작은 아씨들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작은 아씨들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던데 저는 불호 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까지는 다 챙겨 봤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작품인 만큼 여기서도 제 역할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품 보는 눈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가진 매력들은 각 작품에서 십분 발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고은 배우님 모습만 생각하다가 요 은교 포스터에 있는 요 김고은 배우님을 보니까 확실히 앳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님으로 남은희 선생님께서 연기를 해 주시고요. 남은희 선생님도 그 경력에 비해서 출연하신 영화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력이 지금 데뷔가 69 년도거든요. 근데 드라마 지금 보세요. 이 드라마 필모는 이렇게 스크롤이 끊이진 않는데 영화 필모는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정도로 그 경력에 비해서는 영화 출연작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든 드라마에 나오든 너무 잘 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은희 배우님께서
그 비중이 꽤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제가 수요일 날 보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뮤지컬 영화 영웅을 보기는 하지만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이나 이런 데서 따로 다룰 생각은 없거든요. 개인적인 걸로 그냥 보는 거지 이걸 뭐 리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아씨 나 윤재균 감독 작품이나 JK 필름 작품은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보는데 아 나이트 시네마가 본다고 하면 나도 봐야 뭐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봐야지 뭐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런 고민을 가지셨다면은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안 다룰 겁니다. 요거 다룰 타이밍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피노키오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혼자 보고 그냥 따로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코르사주라는 작품이고요. 그 황후 엘리자베트를 이제 소재로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이 나시 코르셋 좋아하네라고 하는데 코르셋이 뭐죠? 코르셋이 뭘까요? 검색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신고가 안 들어갈 건지 신고가 들어갈 건지 그것만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 궁금증으로만 남겨둘게요. 지금 저 도발하지 마세요. 무명님이 "진짜 모르시는가?" 라고 하시는데 압니다. 알지. 그거 있잖아요. 그 허리 잘록하게 보이려고 약간 지금 현대에서는 약간 보정속옷으로 진화를 했는데 요때는 너무 좀 과하게 허리를 조여 가지고 이렇게 그 드레스 핏을 맞추려고 하는 바람에 부작용들도 야기했던 그런 그 속옷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이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제가 돌을 맞아야 될 만한 발언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 음란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트.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1kg의 머리를 이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것뿐이다. 갑갑한 황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엘리자베트는 자유를 찾아 자신을 조이던 코르사주를 벗고 스스로의 초상을 완성하려 한다. 요런 얘기고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여우주연상을 이제 석권할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 하신 작품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 영화제 같은 데서 미리 보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되게 그 여성 영화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가린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개요만 잠깐 읽고 지나갈게요. 1960년대에 인류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한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서 파리 근교의 이브리에 건립되었지만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을 위해 2019년에 철거되었던 가가린 공공주택에 사는 소년을 중심으로 공동체로서의 삶, 소년의 꿈으로 인해 우주로 연장되는 집과 가정의 의미를 판타지적인 영상미로 다루는 작품이다라고 하네요. 가가린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우주 비행사를 꿈꾸던 10대 소년 유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던 가가린 주택 단지의 철거가 결정이 되고 유리는 가가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유리는 자신의 우상이자 우주 그리고 집이었던 가가린 주택 단지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게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테나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포레삼 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 수상. 참고로 요 감독님이 데뷔작입니다. 장편 데뷔작입니다. 요 주제로 단편을 만드셨다가 그 장편까지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된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루미에르 시상식에서 이게 또 제가 경상도인 게 요 억양에서 티가 나네요. 루미에르라고 안 하고 리미에르라고 리미에르 시상식에서 보통 서울 사람들은 리미에르 시상식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저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리미에르 시상식에서 데뷔 작품상을 수상을 했고요. 세자르 영화제에서 데뷔 작품상의 후보에 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수상 내역도 많은 작품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드라이브 마이 카의 재개봉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 개봉작을 보니까 이 영웅 말고는 사실 뭐 거대 자본이 들어간 뭐 큰 영화들, 그러니까 상업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뭐 몇 편 안 되죠. 그 이유가 지난주에 개봉했던 아바타랑 겨루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들 지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드라이브 마이 카가 지금 재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작품이고 이 3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타임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 작품인데 지금 아바타가 이 드라이브 마이 카의 재생 시간을 넘겼죠. 이게 얼마냐 재생 시간이
2시간 59분, 뭐 사실상 3시간인데 아바타가 3시간 10 몇 분인가 그랬죠. 16분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바타가 훨씬 길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끝에 지금 재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취향의 작품은 아니었어요. 저는 보면서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지루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봤다고 해서 이 작품이 절대 뭐 평가절하되거나 안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평단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다는 거지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작품을 굉장히 손에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좋은 작품이니까요. 지금 재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집에서 OTT로 봐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아직도 못 본 분이 계시다면은 극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영화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GQ에 실린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의 미친 스턴트 클로즈업 샷이라는 겁니다. 네, GQ에 요런 게 실렸고요. 지금 미션 임파서블 지금 차기작을 촬영 중인 톰 크루즈 형의 근황입니다. 지금 생으로 회전하고 있는 경비행기에 매달리는 모습이고요. 고공 9,100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전에 올라왔던 샷은 이렇게 헬기로 요 경비행기에 바로 올라타고 있는 장면이고요. 사진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의 댓글로 "탐 크루즈 형님 제발 자연사 해 주세요."라고 "제발 사고사 당하지 마시고요. 자연사 해 주세요."라고 이제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다음은 아바타 2 관련 소식이고요. 아바타 2의 손익분기점이 2조 6천억 원인데 지금 국내 관객 수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개봉 5일차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뭐 국내 흥행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무명님 3,000 포인트 감사합니다. 국내 흥행 선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죽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바타 2가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은 역대 글로벌 흥행 2위를 기록을 해야 넘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 시장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장을 많이 안 찾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관객 동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지어 그 콩 vs 고질라였나요? 그 작품보다도 지금 흥행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 와중에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요, 아바타 3의 9시간 분량의 러프컷을 스튜디오에 제출을 했고요. 이 9시간 분량을 모두 그래픽 작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CG 작업을 한 후에 편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아바타 3가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바타 2와 그 촬영을 같이 병행했대요. 병행했고, 아바타 4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어느 정도는 지금 촬영이 진행된 상태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본 같은 경우에는 5편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2와 3를 거의 동시에 작업하고 4도 지금 이미 앞부분은 좀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바타 1에서 2까지의 갭이 13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 3, 4, 5의 갭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 웬즈데이 시즌 2가 준비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웬즈데이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0억 시청 시간을 돌파한 세 번째 작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흥행 속도가 어마무시하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옛날부터 영화 많이 봐오신 분들은 사랑에 맞지 않는 아담스 패밀리라는 작품의 스핀오프 작품이고, 팀 버튼 감독님이 감독 및 제작을 하신 작품입니다. 근데 공개 초기에는 약간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 버튼 매니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작품 전체에 그냥 그냥 재밌으면 됐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팀 버튼만의 고유의 색깔이 좋아 가지고 이제 그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좋기는 한데 재밌기는 한데 그래도 그 팀 버튼의 색깔은 많이 희석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는 하셨어요. 근데 그런 우려와는 별개로 지금 글로벌로는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첫 주에 시청 시간 3억 시간을 돌파해서 역대 넷플릭스 드라마
공개 첫 주 가장 높은 시청 시간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뭐 오징어 게임, 기묘한 이야기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 다 제치고 공개 첫 주에 가장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주 차에는 4억 시간을 돌파하면서 영어권에서는 최초로 주간 4억 시청 시간을 넘었다. 그리고 비영어권까지 포함시켜도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처음이다라고 하네요. 야, 이게 웬즈데이도 대단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개된 지 2 주가 지났음에도 계속 압도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한 6 화까지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고 그 전개되는 큰 줄기도 충분히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시즌 2의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고 내년 초쯤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내년 초라고 해봤자 지금 뭐 몇 주 남았습니까? 그죠? 금방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슬램덩크의 국내 더빙판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극장에서 보긴 볼 건데, 왜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공개된 이후로 계속 지금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 관객들 입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 종사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원작 그대로 재현을 한 게 아니라 뭐 설정이나 연출들을 조금씩 바꾼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서, 국내 개봉 소식이 들렸을 때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저희는 강백호, 뭐 서태웅, 송태섭, 뭐 정대만 이런 한국식 이름에 되게 익숙한데, 이거 애니메이션이 국내 개봉을 하면은 거기서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일본 이름을 부를 거잖아요. 되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국내 더빙판이 이제 제작이 됐고, 거기서는 저희가 익숙한 뭐 그 강백호, 뭐 서태웅 이런 한국식 이름으로 이제 불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바비의 1차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요게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장면을 오마주해 가지고 요 바비 1차 예고편을 만들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저는 이 바비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그 바비 인형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로 무슨 영화를 만들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 보니까 갑자기 기대가 확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닌데? 재밌을 것 같기도?'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확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밥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좀 핑크핑크해요. 자, 원래는 앤 해서웨이가 출연이 예정이었다가 이제 마고 로비가 주연을 맡게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예고편 공개된 거 딱 보고 나니까 앤 해서웨이도 충분히 뭐 바비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한데, 마고 로비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오히려 조화의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여성 감독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레타 거윅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요즘 되게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분이시고요. 원래는 배우세요. 지금 키도 175입니다. 저보다 커요. 175고 원래는 배우였는데 첫 감독을 했던 레이디버드라는 작품이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감독으로 추앙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식은 글렌 포웰 주연의 한국 전쟁을 다룬 디보션이 국내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었던 최초의 흑인 비행사를 뭐 다루는 작품이다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고, 그 비행신 촬영하는 어떤 제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프들을 탑건 매버릭에 계셨던 분들을 좀 스카웃을 해오고, 그리고 탑건 매버릭에서 쓰였던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또 사용을 했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해외에서 평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막 호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볼만하다 요 정도의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 2편이 내년 5월에 촬영을 시작을 된다고 합니다. 원작으로부터 2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글래디에이터 1편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개봉 연도를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극장에서 봤는데 그 중학생의 저한테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캐릭터에다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 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팠어." 뭐 그 누나를 사랑한 뭐 그런 컨셉이었나요?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중학생 때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이 판국에 그냥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그 지점들을 '지금의 나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카카님이 헐 네 카카님도 글래디에이터 1 편을 거의 뭐 인생작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헐 그러신 것 같아요. 나이트 시네마님 슬램덩크 노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슬램덩크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 옛날 애니메이션의 그 엔딩 스크롤에 올라가면서 나왔던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꾸밈 없는 너의 모습이 좋아. 때로 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그 모습도 비디오판 노래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TV판이랑 비디오판이랑 달랐나 봐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저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딴 사람들은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슬램덩크 뭐 하는 거 고거 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일 유명한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부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너무 막 미쳐버리겠구만. 네. 네. 지금 불러 달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찹쌀 풀어 봤어요. 오늘 유독 약간 지금 주사 맞은 것 때문에 컨디션 때문인지 오늘 유독 제가 좀 정리된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하면서도 계속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뭐라도 좀 얻어 가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서 좀 들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캔디 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명 님이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라고 해 주셨네요. 아이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